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어디에 뒀지? 하면서 찾아 헤매거나 마트에서 분명히 사려던 게 있었는데 뭐였지? 하고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거예요. 특히 주변에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욱 불안해지죠. 나도 나중에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기억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치매 예방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 속에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게 뇌 건강에 좋다고 할 만큼 의외의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나 연어 같은 뻔한 음식 말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뜻밖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치매와 음식의 관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단순히 유전이나 나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식단을 꾸준히 지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30%나 낮다고 합니다. 30%라는 숫자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10명 중 3명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뇌에 좋은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둘째,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이죠. 셋째,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음식들이 특별하거나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외의 치매 예방 음식들을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의외의 음식은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사실 딸기는 블루베리 못지않게 강력한 뇌 건강식품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딸기의 빨간 색깔을 만드는 천연 색소인데 이것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생기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뇌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5년간 16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딸기와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기를 꾸준히 먹은 그룹의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2년 반이나 늦춰진 것입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2년 반 더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가족들과의 추억을 2년 반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5개에서 6개를 썰어서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한 뇌 건강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생딸기를 그냥 드셔도 좋고요. 냉동 딸기를 사놓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은 냉동해도 그 효과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두 번째 의외의 음식은 호두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호두는 생선 못지않게 강력한 뇌 건강 식품입니다. 호두의 핵심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라고 하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호두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도와주죠. 특히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UCLA 대학교의 연구팀이 성인 6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호두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호두 없이 일반적인 식사만 하게 했어요. 8주 후에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더니 호두를 먹은 그룹이 추론 능력, 기억력, 처리 속도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 손바닥에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잘게 부수어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기름에 볶거나 설탕에 코팅된 호두는 피하세요. 생호두나 가볍게 구운 호두가 가장 건강합니다. 세 번째 의외의 음식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기름이 뇌 건강에 좋다고요? 하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모든 기름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카놀라유도 그에 못지않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름입니다. 카놀라유의 핵심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것은 앞서 호두에서 말씀드린 그 성분과 같은 것으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카놀라유에는 EALA가 약 10%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일반 식용유보다 훨씬 뇌 건강에 유리합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과 카놀라유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이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카놀라유가 뇌에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 지방산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줍니다. 이는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뇌혈관이 건강해야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카놀라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진 튀김, 요리 대신 볶음이나 샐러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야채를 볶을 때 카놀라유를 사용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올리브 오일 대신 카놀라유를 사용해 보세요. 다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티스푼으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센 불보다는 중불에서 요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의외의 음식은 녹차입니다. 차도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시는데 사실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녹차가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카테킨은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것이 바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춰주죠. 또한 뇌혈관의 염증을 줄여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녹차 섭취량에 따른 치매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한 잔 이상 녹차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30%나 낮았습니다. 특히 하루에 2잔에서 3잔을 마신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녹차의 또 다른 장점은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약 9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반면 녹차는 25에서 50mg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마셔도 잠자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녹차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면 카테킨이 과도하게 우러나와서 너무 쓸 수 있어요. 80도 정도의 물로 2분에서 3분간 우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식후에 마시기를 권합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하고 특히 점심 식사 후나 오후 2시에서 3시경에 마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파는 녹차 티백도 좋지만 가능하면 잎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의외의 음식은 바로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바다 채소들이죠. 이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고 놀라실 텐데 실제로 해조류는 의외로 강력한 뇌건강식품입니다. 해조류의 핵심 성분은 요오드와 폴리페놀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성분인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치매와 비슷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김에 들어있는 포르피란이라는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해조류를 자주 먹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해조류를 자주 먹은 그룹이 인지 저하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에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어요. 해조류의 좋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들이죠. 아침에 김으로 밥을 싸서 드시거나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고기나 조개 등과 함께 끓이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김은 그냥 드셔도 좋지만 김밥을 만들 때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사용하면 더욱 건강한 뇌건강식품이 됩니다. 다시마는 국물을 낼 때 사용하거나 다시마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다만 해조류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정도 반찬으로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의외의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딸기, 호두, 카놀라유, 녹차, 그리고 해조류. 어떠세요? 정말 의외의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치매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작은 한 끼가 내일의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보조식품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딸기 몇 개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 호두 몇 개를 챙겨 드세요. 요리할 때는 카놀라유를 사용하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김이나 미역을 반찬으로 자주 드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들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더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과 삶의 질을 지키는 첫걸음을 오늘 저녁 식사에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